우리의 미래를 이어가는 가장 걸림돌이 저는 이 지독한 진영의 이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이데올로기에 온난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온난화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 더욱 춥고 덥다. 이런 표현을 시문구에 남긴 걸 봤습니다. 참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부부도 춥고 덥다. 옛날에 그 상상 속에 그 동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낭패라는 말을 씁니다. 낭이라는 동물과 패라는 동물이 있는데 낭이라는 동물은 앞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뒷발은 퇴화되었고 또 패라는 동물은 뒷다리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앞다리는 퇴화됐다는, 그래서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정상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따로 떨어져 있거나 싸우거나 했을 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낭패다. 그야말로 그래서 낭패다는 말이 거기서 유래됐다는 제 어느 책에서 그 기록을 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낭패 형국입니다. 완전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 낭패 형국을 잇는 신뢰 브릿지가 없다면 저는 지금 집권을 우리가 가져와도 바뀌어도 저는 달라질 게 없다고 봅니다. 이 브릿지를 낭과 패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결국 정치 시스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정치 액션 플랜 중에 하나인 이 정치 체제 변화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신념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내각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구제도 중대 선거구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한때는 직선 중임제 대통령 이야기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철학이나 좀 철이 없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바로 협치와 국민통합의 바탕이 이런 제도적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앞으로 해결하기 어렵겠다.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기민당, 사민당 수십 번 정권이 바뀌었지만 가장 상징적인 게 하나가 그 에건바라는 통일의 과정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 외무장관의 임기입니다. 이분은 정권에 관계없이 18년 동안 계속 장관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아데나우의 서방정책, 그리고 70년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그리고 통일의 코올 수당에 이르기까지 이 통일의 문제는 일관성 있게, 민족의 문제는 일관성 있게 같은 뜻으로 컨센서스를 이루고 일을 했습니다. 유승 대표님 당시에 하르츠 계획에 대해서 진짜 앞장서서 애쓰신 모습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슈레더 총리는 3인당 총리입니다. 이 하르츠라는 폭스바겐의 임원을 모셔다 개혁위원장을 시켰고 결국에 노동의 유연성 그리고 복지 수준의 감소, 3인당으로는 굉장히 하기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을 뺏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민족의 문제고 또 이런 양극화와 관련된 경제 배분의 문제는 기본적인 여야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컨센서스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대 선거구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 뜻도 결국 국민통합의 정서를 만드는 건데 지금은 소선거구제인데 한 표만 이기도 그분이 다 가져가는,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한번 보십시오. 한 자리 놓고 보통 후보가 적게는 3명에서 5명 가까이 후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선 비율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대부분 차지할 겁니다. 그럼 그 지역 유권자 10명 중에 4명은 자기가 찍은 사람이 국회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지만
나머지 6명은 자기가 찍지도 않았는데 배지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 별로 보기 싫어할 겁니다. 자기가 안 찍은 사람은 좀 보기 싫어합니다. 근데 중대선거구제로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한 지역에서 최소 2명에서 3명, 4명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선거운동 할 것 같아요. 저기 A당은 전 경제 전문가입니다. 저분도 찍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은 환경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제가 환경 전문가입니다. 안상수 우리 시장님 국가부채 제일 걱정하신 분인데 이 부채 문제는 제가 전공입니다. 저 한번 도와주십시오. 아마 서로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당선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권자 10명 중에 8명, 9명이 자기가 찍은 사람이 배지 달고 다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마 굉장히 편한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어떤 민족의 문제, 경제 분배와 관련된 이 문제는 여야를 뛰어넘는 이념적 하나를 뛰어넘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여야의 내각제와 중대 선거구제 변화를 중심으로 한 개헌이 저는 즉시 개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신념은 저는 이 시간 이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바탕이 된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독립 임시정부 시절부터 또 건국의 세력, 민주화의 세력, 또 산업화의 세력, 모든 세력들이 지금은 재산을 뜯어먹는 식으로 헐뜯고 있습니다. 갈기갈기 찍고 있습니다. 왜?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발 더 선진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협치 구조가 되지 않으면 저는 아마 서서히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 역사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져온 그런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 발전할 수 있는 국가의 지속적인 성공의 그 가치들을 다 빼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독립선언서에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평등하게 누구나 태어났고 또 신이 부여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그게 자유고 생명이고 행복 추구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지키고 키워가는 정부가 우리의 정부고 그 정부의 권력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걸 못하면,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그 정부를. 그리고 다시 정부를 세울 수 있다. 이게 독립선언구의 정신입니다. 근데 지금 잘 보면은 우리 일제하에 식민자의 그런 독립의 정신, 그리고 건국의 정신, 그리고 한강 기적의 정신, 그리고 5.18, 6.29 이런 데서 우리가 소중한 어떤 비전들을 끄집어내고 지혜를 끄집어내면 그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선진화로 가는 가장 소중한 가치고 조건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가치를 키울 수 있는 정부가 바로 그 역할을,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는 게 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정부가 책임 있는 정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하게 고백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나라의 국격도 품격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그런 바람들을 진짜 제대로 들어서 법치에 근거한 그런 국가의 운영이 참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